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천조 시대로 비메모리와 5G 장비로서 지속 성장 15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할 거라 이렇게 그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출연이 분들이 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5만 원대까지 상승해야만 하고 반도체의 글로벌의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저점마다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와의 경쟁 구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랜드프래시 분야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국내 업체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5G와 10년 뒤에 상용화할 6G, 6세대,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등 메모리의 변화는 가파르게 급팽창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의 메모리는 강하지만 팹리스는 약하다. 팹리스가 무엇인지 용어 몇 개 정도 기억하시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저장하는 반도체, 우리가 USB 같은 경우를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연산, 전원이 켜 있을 때만 작동을 하고 전원이 끄게 되면은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다른 말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70%가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이나 랜드 플래시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의 반도체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라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판단하는 처리를 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할 것입니다. AP 등 그 종류가 비메모리에는 8천여 종이 넘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가드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한국 돈으로 516조 원,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26.7%를 차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73.3%를 차지합니다. 이 비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노광장비, 네덜란드의 ASML에서의 장비를 선제 주문하죠. 어디와요? 대만 업체와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자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조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고요. 크게 반도체 회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팩토리가 없는 공장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팹리스 업체와 반도체를 제조를 담당하는 위탁 생산업체, 그걸 우리는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로 양분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 기술과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회사를 우리는 종합 반도체 업계 IDM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전자나 인텔, SK하이닉스가 바로 IDM 업체에 해당합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로를 설계도 하고 그리고 생산까지 하는 것을 다 갖춘 회사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으로 유명한 엔비디아, 스마트폰 AP로 유명한 퀄컴 등은 생산 라인은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바로 팹리스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들이고요. 대만의 TSMC는 위탁 제조를 하는 생산하는 전담하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랜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메모리, 저장하는 메모리 사업부, AP나 이미지 센서 등 개발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를 모두 갖춘 IDM의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가 해당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2030년까지 10년간 130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포하며 반도체 비전 2030을 지난해 4월에 발표를 하죠.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그러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020년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가 53%를 차지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19%에 불과하고 이번 3분기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실제로 그리 됐습니다. 53.7%에 해당되고요. 삼성전자는 17.8% 정도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팹리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1980년대 국내 업계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메모리 분야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기술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시스템 반도체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한 결과라는 해석이 됩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애플이나 퀄컴은 물론이고 중국의 하이실리콘 같은 팹리스 업체는 우리 기업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 관련 시장 규모가 작아서 팹리스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 환경도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창의성이 중요한 설계 위주의 팹리스 영향력 강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도 AI를 위한 반도체 시대다. 국내 팹리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지점은 향후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AMD라는 회사가 인수한 자일링스, 엔비디아가 인수한 ARM은 모두 팹리스 업체에 해당됩니다.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팹리스 업체 인수가 향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I 반도체라는 이름은 불리는 제품은 없고요. 현재 AI 기능의 핵심은 연산과 추론인데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스마트폰의 문자인식 같은 인공지능은 주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가 연산 기능을 담당합니다. AI 구현의 핵심은 메모리가 아닌 바로 시스템 반도체인 것이죠. 따라서 GPU와 별개로 한국이 메모리 분야 강자라고 해서 안주할 수는 없고 향후 인공기술이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은 모두 데이터를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고
메모리 강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메모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팹리스 기술이 우리나라가 대단히 약해져 있고요. 또한 설비 투자인 파운드리 업체도 역시 파운드리도 역시 삼성은 대만 TSMC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팹리스의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에서의 그런 대만과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우리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GPU 등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에 7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고, GPU를 대체할 반도체는 무엇인가? GPU는 본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인데 우리가 데스크탑 모니터나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보는 화려한 3D 그래픽을 예로 들면 이는 수학적으로 XG 문과분들이 쓰신 것 같습니다. XYZ 공간좌표를 말하죠. 수많은 삼각형이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서 표현됩니다. 제가 이공대 이런 자연과학을 공부한지라서 제 글 쓰는 재주가 없고 또 말도 재미있게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패싱하셔도 좋고요. 기술적 분석만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은 삼성전자나 또는 프로텍이나 반도체 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아셔야지만 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이러한 영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과정에서 XYZ 좌표의 행렬에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그러한 연산이 요구되는데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GPU는 이러한 과정을 병렬로 수행합니다. 병렬로 한꺼번에 이와 같이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병렬은 이렇게 회로를 가는 것이죠. 연산 속도가 상당히 그러면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력의 소모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면 저항의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전력 소모가 너무 크고요. 황철성 서울대 교수는 현재 AI를 위해선 D램의 데이터를 GPU에서 연산하고 다시 D램에 저장해야 한다며 이 과정은 복잡하고 전력 소모가 너무 커서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면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방향이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인간처럼 판별하는 칩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팹리스도 국내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많은 투자 그리고 업계 합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소재 또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는요, 한계성에 다르죠. 집적도가 이렇게 병렬로 하게 되면 전력 소모는 줄이게 되겠지만 연산에 있어서 저항의 문제,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반도체의 소재가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 그것은 유일한 대안이 있죠. 무엇이냐? 대면적 그래핀입니다. 전사 공정이 하지 않는 비전사 그러면 획기적으로 단가는 낮출 수 있고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소재이죠. 대단히 전기 전도도가 좋고 열전도가 좋고 따라서 꿈의 소재가 대체 방안의 반도체 소재로 등장할 날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도 AI 기능이 도입될수록 반도체 크기는 작아지고 또한 적은 전력으로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현재의 미세 공정을 하겠죠.
5 나노, 5 나노 그리고 3 나노로 집적도를 로 반도체를 생산하죠. ASML의 노광 장비로 인해서 그 역시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역시 반도체의 소재는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CPU가 본래 AI 연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가 아니기에 GPU가 구글, 인텔 등 IT 기업들이 이를 전담하는 새로운 반도체 개발,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가 있죠. 국일 그래핀이 바로 머지않아 시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대량 생산, 양산화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NPU라 불리는 제품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갱신했네요. 67,500원. 현재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400조가 넘었나요? 오늘부로 402조 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저는 오래지 않아서 1000조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메모리 시장을 석권하지 않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위태롭기 시작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의 프로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텍도 오늘 1.37% 상승했네요. 거래량은 10만 주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100배 향상하는 프로텍의 주가. 내년 정도, 내년 초반 정도를 보게 되면 현재는 삼성과 S사와 테스트 중에 있고요. 지난 9월 2일 날 기사화가 됐으니까 머지않아 3개월의 테스트 중이죠. 보통 길면은 테스트 4개월, 5개월 정도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비밀 협약 계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느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표되는 순간 IT 업계는 대단히 위험스럽죠. 벌써 전략이 노출되는 상황이기에. 따라서 프로텍의 앞으로는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MOU라든지 비밀협약으로 계약건으로 인해서 기사는 나올 건데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프로텍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술 갱본더 주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볼 필요도 없이 너무 상당히 좋죠. 눌림자리일 때만 조금 사고요. 지속 보유, 익절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시면 배당은 배당대로, 주가 수익은 주가 수익대로 천조 시대까지 대략 저는 15만원 정도는 몇 년 안에 충분히 도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가다가 조정을 깁고 조정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얼마 전에도 64,000원 정도 제가 어느 분한테 65,000원 이상에서 사시는 것 같아서 줍줍한다라고 그래서 하방 경직이 되면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언뜻 뉘앙스는 풍겼는데 잘 대응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3시 48분이니까 수급 동향을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쌍끌이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80만 주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였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기관이 많이 팔고요. 꼴랑 6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메모리 시장 삼성전자는 지속 상승하고 눌림자리가 올 텐데요. 그때 잘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기관들은 소폭 매수,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첫날 한 주의 시작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한 달 12월 달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은 양호하지 않나 당분간
언젠가는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 눌림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때 되면 일부 익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4.33% 신고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 프로텍도 역시 큰 꿈을 가지시고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